상콤방콤 라디오 반민특위 반점 있는 영입니다. 제가 왜 나왔는지 아시죠? 원하 우리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으로 원하 우리 열심히 방송하 우리 아 이거 웃음이 안 나오네.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스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4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자, 오늘이요. 참 요즘 학살과 관련된 뉴스 중에 대한민국발 뉴스가 하나 있고 저 팔레스타인 발 뉴스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는데 누구의 잘못인지 참 뻔한데 별로 이제 칼을 댈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요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상황이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좀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런 요청들이 좀 있어서 이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저희 오지랖은 또 우주를 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반도에만 국한시켜줄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또 최강 전문가죠. 다들 본인들은 되게 뜨악해한데 우리 방송 나오면 다 이렇게 저희가 타이틀을 줘요. 어렵게 찾은 전문가님. 네네.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 관련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읽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에 이 분야 책이 그렇게 인기를 끌기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울지마 팔레스타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공동 저자이십니다. 서정환 님을 모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서정환입니다. 와, 정말 바쁘신데 제가 암암리 알아본 걸로 보면은 굉장히 하는 일이 바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공무에 바쁘신 분인데 저희 그 요청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밤중에 네 녹음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특히 어린이들 있잖아요. 제가 뭐 애기 엄마여서가 아니라 애기 엄마 아니어도 그렇겠지만 어린이들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뉴스를 통해서는 마치 교전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교전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SNS 통해서 보면은 일방적 폭격 같아요. 예, 그래서 엄청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뉴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적개심에 불타오르게 되거든요. 저랑 아무 역사적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뭐 까보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뭐 보편적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 같은 마음일 거고요. 네네. 뭐 가자 지구는 사실 크기로 보면은 서울의 반 정도 돼요. 그렇겠죠. 그 좁은 지역에 이렇게 폭격을 가하면은 민간인 사상자 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충분히 민간인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쏘고 있는 좀 야만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일방적 학살이죠? 그렇습니다. 전쟁이라 부를 수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요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근 이제 한 달 동안 사이에 사상자 자체가 막 1,700명 넘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렇게까지 된 직접적 원인이 있겠죠?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네네. 그 지난 6월에 이스라엘 청소년 3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이 청소년들이 모두 이제 그 죽음의 모습으로 발견된 상황이 나타났죠. 이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소행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 팔레스타인 청소년 2명을 살해하는 이런 이제 보복적 형태로 나타나면서 이제 7월 8일부터 전면적인 폭격을 시작하면서 지금의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이게 그래서 뭐 되게 작은 구실로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뭐 이게 터는 그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죠. 사실 2008년도에 있었던 아주 캐스트 리드라는 이름의 연말에 있었던 아주 대규모 공습도 사실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로켓포 이게 되게 조악한 로켓포 몇 발을 이게 담 넘어서 이제 쏘는 그 죄로 부여가 있고 사실 그 지역에서 뭐 이런 뭐 좀 뭐
사상 뭐 서로 이제 뭐 죽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하게 일어나요. 사실 제가 뭐 저는 2009년도에 2010년도에 그 현지에 갔었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만 해도 네. 예를 들어서 뭐 남자도 아니고 어떤 여성 무슬림이 이스라엘 군인 뭐 칼로 찔렀다거나 이런 식의 사건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그것 어떤 뭐 그게 뭐 그때 와서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네. 지금처럼 구실로 삼아서 뭐 대규모 폭격을 가하거나 그거는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죠. 그게 네. 말하자면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려준 격인가 봐요. 뺨 때린 것도 아닌데 하여튼 뭔가 전쟁이 필요했는데 구실을 잡은 거죠. 지금의 이제 현 상황을 잠깐 보자면 이제 이 팔레스타인 내에 그 하마스라는 곳과 피에로가 있잖아요. 이 두 조직이 파타. 예, 분리되어 있었던 게 서로 이제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이제 연합을 하지 못했던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통합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을 결의를 했고 이것이 실제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으로서의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이 지점에서 옳다구나 이걸 막아야 해. 이런 격파할 수 있는 빌미로 지금 이스라엘 청소년 3명의 죽음을 가지고 이제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뭐 엄청난 교전이라는 형태로 지금 보도하고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미국이나 어떻게 교전이 됩니까? 근데 사실 막 그러니까. 왜 보도하면 로켓포가 발사된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 하마스에서. 근데 내가 찾아봤어. 도대체 어떤 무기를 가지고 하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건 봤어요. 뭐라고 뭐? 돼 있냐면 저희가 그 어떤 이제 외국에 사시는 분이 남겨준 거예요. 지금의 사태를 교전이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특히 미국 언론, 그분 미국에 사시는 거예요. 미국 언론에서 자꾸 교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타이슨과 갓난 애기가 이렇게 싸우는데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상. 그러니까 타이슨이 갓난 애기를 막 죽도록 좁힌 거야. 그다음에 너 왜 쟤를 때리니까 저 새끼가 나한테 침 튀겼어.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서로가 전략적 불균형의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너무 재래식 무기 위주의 물론 이걸로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정말 최첨단의 무기를 자랑하는 이 아이언 돔과 함께 이 뭐 백린탄, 뭐 벙커버스터, 접속탄, 뭐 열화 우라늄탄 모든 것들 지금 다 사용해서 하고 원래는 있는 상황이죠.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들까지 다 동원해서 쓰고 있는 건데 지금 팔레스타인은 사실상 우리 가보 농민 전쟁 당시 농민군이 들었던 죽창이지. 들었던 죽창 수준의 이런 것들을 지금 싸우고 그것도 있는 로켓포가 제가 발사돼서 명중된 걸 봤어요. 명중 땅에 명중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땅에 꽂힌 걸 봤는데 거기가 관역이었다면 실제로 그냥 가자 제거해서 땅이 살짝 파이는 그렇죠. 정도. 그냥 그게- 돌멩이 하나 맞아요. 떨어진 정도. 그게 M75라는 로켓탄이래. 근데 낮은 명중률을 자랑하는 로켓탄.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로켓탄이 그냥 이제 약간 무거운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는 꼭 아이언돔이 아니어도 막을 수 있을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윗과 골리앗의 지금 싸움이다. 이게 전략적 불균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전혀. 예전에 그 우리가 사회 시간이나 이런 때 배울 때는 이스라엘 되게 찬양하는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선의의 나라라고 배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뭔가 이 집중력과 그 열정과 그치 한국 그래서 나라를 그러면서 사랑하는 막 마음과 사막에서 꽃을 따다. 피우고 막 나라를 되찾고 막 이러면서 랍비, 배웠잖아. 랍비. 그리고 배우고 특히나 그 중동의 엄청난 이 그 군력과 이런 것과 싸워서 하는 방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으로 추앙받았던 존재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사실은 우린 그렇게 교육받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골리앗과 다윗이 바뀐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걸 보면서 아까 백린탄 이야기 하셨는데 진짜 너무 잔인한 무기잖아요. 그 사진도 많이 보셨을 것 살이 같은데 계속 타들어가는 그게 예, 그거 맞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인간으로 생각해냈는지 그걸 쓸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게 아니어도 이스라엘은 쓸 무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보다 더 빠르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잔인하게 죽이는 거지. 예, 제가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그 태교 동화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거의 다 이제 유태인 이야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탈무드. 그거를
탈무드 막 이런 거 읽어줘야 되나 이런 학살자들의 이야기를 내가. 근데 저 궁금한 게 저희 또 앙수다또 터져갖고 전문가 치고 들어갈 틈을 못 전문가 모셔놓고 또 막 방송 저희가 전이랑 너무 다르죠.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런 있잖아요. 서울의 반만한 가자지구. 예, 난 중동이 땅이 넓었고 가자지구도 좀 넓을 줄 알았는데 아주 조그마네요. 그래서 가자지구에 이렇게 포탄이 쏟아지고 있고 그 팔레스타인이 어쨌든 몰려서 사실 가자지구에 그나마 그게 합법적인 공간이라고 머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이면은 그분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거기 갔다 오셨다니까 몇 년 전이지만 굉장히 괴롭게 살아가고 계시죠. 네. 뭐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뭐 그렇게 가끔 참지 못하고 옛날 같은 크게는 인티파다 같은 것도 일으키고 네. 그리고 사실 전쟁 그건 옛날 얘기고 뭐 전쟁 범죄가 아니라 그냥 치안 범죄라고 할 수밖에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어쩐 도발 이런 걸 일으키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둬놓고 패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가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죠. 몇 쪽에 쫓겨나지 못하게 하고. 콘크리트 장벽으로 막아놨더라고. 8m죠. 네, 그 정도 높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그럼 그 거대한 감옥이죠. 안에서의 그 어떤 생활은 어떻게 해요? 의식주. 여기 보통 철저히 봉쇄를 한 거야 지금. 아니 뭔가 농사를 뭐 식량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어쨌든 직장 개념이라는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난민촌이어서 그냥 유엔에 이것만 국제적인 원조가 아니면 거의 살아갈 수 없고 맞습니다. 일자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자지구하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가자지구하고 웨스트뱅크 서안 지역하고 약간 다른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네네. 그래서 뭐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조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웨스트뱅크는 그 제한적이나마 그 통로가 열려져 있는 거고요. 파타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서한지구는 걸려 있는데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를 통한 그 비밀 통로, 지하 터널 이런 걸 통해서 물자가 좀 들어오고 사실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철저히 봉쇄된 상황. 왜냐하면 이제 이집트 정부가 바뀌면서 이 지금 하마스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린 상황이고 이집트 내 통로였던 그 이제 물자 통로라고 하는 그 터널을 이집트 내에서 파괴해버리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서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 지금 정말 극악한 상황에 몰려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폭탄까지 떨어뜨릴 이유가 있나 싶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 수 그나마 이렇게 뭔가 터지면 도망가야 되는 건데 이걸 장벽으로 막아놓고 철조망으로 막아놓고 고압 전류를 흐르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같은 아랍 민족이라고 해도 이집트나 뭐 요르단이나 시리아나 하여튼 그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아랍국들이 우리 아랍 형제, 우리 팔레스타인 민족 이렇게 감싸지 않아요.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봉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뭐 좀 오갈 데 없이 맞고만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게 현실입니다. 왜 아랍은 단결하지 못하고 분열했나 이런 것도 좀 이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사실 우리가 뭐 2014년 오늘에만 듣는 이건 아니다. 소식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SNS 이런 것들이 그래도 발달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수년간 지금 반세기 이상 계속되어 온 뉴스라는 거죠. 반세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1세기죠. 1세기가 돼가는 이 팔레스타인의 이 고난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근본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쟁의 기원이 1차 대전이잖아요. 십자군전까지 가야 되나? 그건 너무 멀고. 기원 이게 정말 근본적으로 어떻게 따져가면은 사실 1차 대전 이전에도 그런 시도는 있었어요. 저는 이스라엘을 생각하기에 서방 세계가 중동 지역에 심어놓은 괴뢰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1차 대전 훨씬 이전에도 심지어 나폴레옹도 그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이 좀 나라를 지어주겠다고 했죠.
1700년대 이미 그때 뭐 그럴 정도로 서방 세계 뭐 그 나폴레옹이든 저기 뭐 영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그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배하고 있던 세력 그리고 뭐 옛날 같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있을 수 있고 뭐 2차 대전 이후에는 또 중동 아랍 민족주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꼭 하나 뭐 알박기처럼 심어놓는 그런 괴뢰 정부가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자기 그 지역에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지배력을 좀 더 확장해 가려고 하는 갈등 이게 바로 분쟁의 좀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스라엘을 중동에 그 심어놓은 미국의 위성국이다 이런 표현은 정말 언론이나 진보적 언론 이런 데서 되게 많이 하고 있는 표현이긴 한데 아까 괴뢰고 원래 괴뢰가 맞지. 네, 그죠. 괴뢰고 원래 괴뢰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 네, 그럼요. 있죠. 반민특위 방송이니까 제가 아주 시원하게 씻겠습니다. 네네. 괴뢰 정도 맞습니다. 아, 나 괜히 위성국 이런 말도 막 생각해냈네. 그래, 좀 이상해. 계량이에요. 저 이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걸 되게 몰랐을 때는 어렸을 때 이렇게 주말의 명화 보면 아라비아 로렌스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난 그 뭐 내용은 생각이 안 나고 말 타고 가는 뭐 이런 것만 이제 생각이 났었는데 나중에 이제 찾다 보니까 연관이 되더라고. 사실 이제 뭐 먼 미래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1차 대전에서 이 분쟁의 씨앗인 아라비아 로렌스가 등장하게 된 이 얘기를 좀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말씀하신 1차 대전에서 이제 영국이 자기 식민지고 이제 독일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래서 뭐 당시에 영국의 총리였던 아서 벨푸어 외교장관이 네네. 이제 뭐 유대인의 아주 큰 자본가였던 그 뭐 베이런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죠. 자, 우리를 도와주면 음모론의 뒤에 항상 있는 로스차일드가. 맞아요. 그 로스차일드에게 편지를 써서 결국에는 우리를 1차 대전 중에서 이제 우리를 도와주면은 너희에게 팔레스타인에서 너희 나라를 짓도록 도와주겠다라는 편지를 쓴 것이 이제 그 문제 뭐 비교적 최근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죠. 네. 그래서 뭐 그의 약속에 따라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영국을 도와주게 되고 이게 나중에 2차 대전 전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탄압했던 홀로코스트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국이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선생님 맞으시죠? 네. 예,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건 이제 벨푸어 선언. 네.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이고 이게 이제 아랍인들한테도 약속을 한 거야. 너희들에게도 독립해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오스만 투르크를 깨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후세인 맥마흔 선언이라고 이게 이제 1915년도에 있었던. 그래서 이 아랍 지역의 독립을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좀 약속을 양다리를 걸쳤던 이런 상황인데 정작은 이 영국과 프랑스가 아랍 지역과 중동 지역을 우리가 나눠 갖자 이런 약속을 또 한 거야. 중간에 1916년도에 이게 이제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금 이 분쟁의 씨앗이 됐던 이 세 가지 협정에 있었던 내용인 거고 결국은 이 벨푸어 선언이 1919년 파리 국제회의 때 이게 이대로 처리한다. 라고 그러니까 영국의 관할 아래 팔레스타인을 남긴다. 영국 지배령으로 남긴 거죠. 이것이 1920년 산레모 회의 때 확정이 되고 22년 국제연맹에서 추인이 되면서 이제 일단은 영국의 지배 아래 갔던 거죠. 한반도는 그때 당시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어떻게 요리를 할까를 카스라 테프트가 있었고 카스라 테프트가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중동 땅을 어떻게 요리할까를 두고선 또 이제 서구 열강들은 요리를 할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서럽네요. 남의 일 같지 않고. 자, 그랬어요. 그래서 추인까지 다 됐습니다. 자, 이제 1차 대전이 그렇게 하고 2차 대전이 되면서 이제 그 영국이나 서방들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약속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도 뭐 전에 그랬듯이 항상 중동 지역을 깰 만한 뭐 하나의 뭐 디딤 언덕이 필요했던 거죠. 네.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미래의 자기들 뭐 중동 전략을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유대 국가를 꼭 건설하기로 합니다. 결정을. 네. 그 결정이 이제 47년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뭐 2년 후엔 47년 유엔 결의안 181호가 결의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뭐 인구 비율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당시에 재산 관계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유대인들에게 56.4%의 팔레스타인 땅 전체 중 56.4%를 주고 아랍 국가들에게 아랍 민족에게 42.8%를 주는 이런 결의안을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유엔이 진짜 대단하다. 당시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87.5%를 소유하고 있고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아랍 민족이었는데 이거를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게 유엔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거의 90%를 팔레스타인이 그 점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유대인은 6.6%래요. 7% 미만을 점하고 있었대. 그 지역에. 그런데 이거를 거의 1대1이 아니라 4대6 정도로 사실 한 거잖아요. 분할을 해주면서 이스라엘한테 준 거지. 유대 국가한테 준 거죠. 그 과정이 결코 평화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뭐 유대인의 홀로코스트만 생각하고 심지어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 의한 아랍 쪽 학살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자행이 되는 그때 이 이스라엘 건국 전후를 해서 굉장히 많이 자행이 돼요. 네네. 그래서 어느 한 마을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군이나 아니면은 뭐 준군사 조직 이런 애들이 가서 한밤중에 남자들을 불러본 다음에 뭐 100명이건 200명은 다 총살시키는 거예요. 자고 나면은 이제 한 마을이 없어지는 이런 학살이 굉장히 많이 자행이 됩니다. 이게 뭐 그래서 남자 비율이 되게 적잖아요. 지금 그런가요? 이런 그렇군요. 여기서도 그렇게 토벌, 소위 말하는 민간인을 토벌하는. 그게 나크바 그게 뭐 아랍어로는 나크바라 하고 한국어 표현은 재앙이라는 그런 걸로 표현이 되는데 아랍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에 대한 공포와 뭐 분노 이런 게 여전히 남아 있죠. 네. 근데 참 어쨌든 이 서구 열강이라고 얘기하는 이 뭐 영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결국 이제 2차 대전 때는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미국이 사실 주되게 이런 거에 쭉 나섰는데 정말 국가 전망을 디테일하게 짠다. 1917년에 사실 이런 이 벨푸어 선언이 딱 있으면서 그때부터 유럽에 있던 그 유대인들도 슬슬 팔레스타인으로 굉장히 많이 이주를 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주를 많이 해서 들어갔는데도 30년간 6.6%밖에 땅을 점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또 믿었던 거잖아요. 서구 열강 결국은 여기다가 나라를 인정하고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6.6%밖에 점하지 못했는데 그게 일순간 정말 유엔의 결정으로 사실 60% 정도의 땅덩어리를 점하게 된다는 거는 참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때는 어쨌든 6대4 정도면 지금처럼 그러진 않는데 그 이후에 또 엄청 밀렸으니까 서울 반쪽만한 데로 지금 몰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의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6대4에 지금 아주 했는데 그걸 가만두고 보고 있을 또 아랍 민족들이 아니었잖아요. 당연히 전쟁을 일으키죠. 그게 바로 1차 중동 전쟁이고요. 바로 그 다음 날 난 것 같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후일까요? 거의 비슷한 바로 즉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계곡에서 하루 정도 뭐 건국 선포로부터 하루 이틀 뒤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 뭐 고작 얼마 몇백만 명 정도 되었을 이스라엘이 수십억 인구의 아랍을 상대로 엄청난 전투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그 전투에 심지어 이기기까지 했죠. 물론 그 영국이나 서방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비율이 6대4였던 이 비율이 사실 7대3, 8대2. 8대2. 8대 78% 대 22% 정도로 오히려 더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본전도 못 찾고 오히려 그 전쟁에서 지고만 이런 사건이
줬죠. 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 8대2의 비율을 고착화시키기 위해 했던 두 가지 법안을 마련했어요. 부재자 재산법과 귀환법이라고 이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던 이 재산들, 땅들을 전쟁이 났으니까 쫓겨났을 거 아니야. 난민이 됐을 거 아니야. 도망을 가야 되잖아.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기가 기속하는 거지. 적산이 된 거지. 근데 어떻게 이거 다 또 한반도 역사가 다 또 막 된다. 그리고 귀환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오면 시민권을 주는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고착화시키고 이 팔레스타인을 쫓아낸 그 지역, 그 집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착시킨 거지. 이게 사실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뭐 제가 갔을 때도 점령촌이라고 점령촌 외에도 기존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는 뭐 이거는 벽돌집이 아니라 현대식 집이죠. 그런 집들에서조차도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게 강제 몰수하고 거기에 유대인들을 뭐 이주시키고 이런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네, 사실 요거는 약간 역사에서 조금 벗어나고 그 궁금해져서 갑자기 가자지구 말고도 이스라엘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있죠. 예,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거기서 집을 갖고 실제 노동을 하면서 살고 계시는 실제로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큰 비율은 아니지만. 네네.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럼 언제든지 사실상 이제 난민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다른 의미일까? 어느 정도 이스라엘 안에서 이게 사시는 뭐 이슬람 분들은 뭐 분노는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 체제에서 좀 잘 제어가 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제어가 되는 그런 뭐 회사도 가지고 있고 직업도 가지고 있고 있으니까요. 네. 자, 저는 또 여기서 되게 되는 부분이 이런 거더라고요. 어쨌든 유엔에서는 이제 통과를 시켰고, 그죠? 네. 그리고선 땅덩어리를 아랍 국가 유대국으로 이제 분할을 해서 나눠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일단 분할해서 분쟁 지역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어쨌든 디딤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된 건데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48년 봄 상황이란 말이죠. 48년 봄에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거부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갖고서는 건국을 선언을 해버려요. 그냥 말하자면 저는 여기서 이제 48년도 한반도가 생각이 난 거야. 그때 동시에 진행되던 상황 있잖아요. 민중들은 단선 단정을 반대하면서 이 단독 정부 수립, 38선 이남의 정부 수립을 반대했었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이 민중들을 짓밟았지 않습니까? 학살하고.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가 세워졌고, 그리고 8월 15일 날 어쨌든 단독 정부 수립을 공표를 하면서 실제 유엔이나 이런 데 가입을 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상황이 이때 48년도 5월 달에 정말 비슷한 상황이죠. 여기서 팔레스타인을 억압하고 이 분할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을 토벌하고 죽이고 그리고서 이스라엘 건국 선언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아랍연합군은 이스라엘 공격하지만 사실 크게 패퇴해서 결국은 거의 80% 땅을 이스라엘이 장악하게 돼버리는 이런 과정이 되는데, 야, 이게 또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제국주의들의 계산이 동북아와 중동에서 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가는 이거 과정을 딱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극복이 안 돼서 두 지역 다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정말.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게 뭐 3차 이제 67년 전쟁, 6.1 전쟁이라는 하는 정말 이제 이스라엘이 확고하게 그 지역에서 이제 국가로서 인정받는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근데 67년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나머지 남아있던 22%의 아랍 민족에게 된 땅, 아랍 민족이 그것마저도 먹고 다 먹었죠. 넘어서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 시나이 반도, 그 시리아에 있는 골란 고원까지 차지해버리는 이런 전쟁이 납니다. 근데 이게 왜 그 이스라엘이 확고하게 했다면은 그 전쟁에서 이제 서로 이제 휴전 협정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그 8대2로 먹었던 그 땅을 나는 보장받겠다. 니네 보장해라. 그리고 그 아랍 국가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그냥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동의를 해버리면서 원래 그 이전의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 니네 인정할 수 없다. 이 땅에서 물러나가라. 이런 노선이었고 전략이었는데 그 전략을 그렇게까지 이게 싸워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죠. 여기서 이집트의 변신이 궁금한 거잖아요. 네네. 이집트의 변신은 왜 유죄인가? 이집트가 일단 변심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밀린 거야? 밀린 거가 된 이유도 하나가 있는 거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이해관계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집트는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유는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스라엘의 뭐 근본적인 뭐 미국이 갖는 의미 이런 게 거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거기에 굳건하게 버티면서 결국 아랍 사회를 이제 다들 분열시킨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집트의 그렇죠. 이집트의 변심이라는 게 아무리 전쟁을 해도 안 되니까 뭐 결국 그 이스라엘 무슨 나세르 정권 때는 열심히 이제 전쟁을 하고 어떻게든 아랍 민족들의 난 맏형이야. 내가 앞장서 같이 싸워줄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뭐 사다트 정권이라는 게 교체가 되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걷게 되거든요. 딱 한 번 이제 67년 전쟁 이후에 딱 한 번 이집트 그 사다트 대통령과에서 전쟁을 한 번 더 해요. 딱 한 번. 그게 이제 73년도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빼앗겼던 시나이 반도만 되찾아오는 전쟁이었고 결코 이스라엘을 밀어낼 그런 전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 걸 찾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정권의 정당성도 확보하됐어요 하니까 전격적으로 이제 뭐 미국의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수교를 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에 있던 아랍의 무슨 종주국에서의 지위를 다 포기하고 실용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러시아의 지원을 많이 받았더라면은 그 협정을 계기로 해서 이제 친미 국가로 되돌아서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다른 아랍국들은 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아랍 연맹국에서 이집트를 다 퇴출을 제명을 시켜 뭐 김영희 씨 표현되면 제명을 시켰어요. 진짜 시켰는데 결국에는 이게 중심이 없어지면서 각자 도생을 모색을 하거든요. 각자 뭐 나중에 보면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하고 일어났으니까 같은 아랍 민족들끼리 그런 식으로 각자 도생을 하게 되면서 아랍 사회는 분열이 되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분열된 아랍국들을 가지고 뭐 좀 더 뭐 석유도 사주면서 많은 친미 서방국 아랍국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애국의 족자가 없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아름답고 따사로울 것이다.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 동족을 위해 총을 메고 전쟁터로 가지 않을 테고 대포도 안 만들 테고 탱크도 안 만들 테고 핵무기도 안 만들 테고 국방의 의무란 것도 군대 훈련소 같은 데도 없을 테고 어머닌 자식을 전쟁으로 잃지 않아도 될 테고 젊은이들은 꽃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무지개를 사랑하고
아름답고 따사로울 것이다.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아름답고 따사로울 것이다. 그 중동 지역의 아랍 민족들이 단결하지 못하게 하는 기본적 이유는 석유 때문인가요? 석유 그렇지. 때문이었는가요? 미국이 이 아랍 국가들 민족 제가 좀 본 자료에 의하면 일단은 이 민족주의적 성향 그리고 사회주의적 성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1차적이었다.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역할을 도록 해준 게 이스라엘. 그래서 서로의 공생 관계가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뭐 여러 목적도 있었던 거고 미국은 그걸 지원을 해주면서 이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이 발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이 아랍 민족의 이 부흥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목표 아래 이 이스라엘을 활용했던 것.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그리고 석유라는 전략적 자산을 공고하게 자기의 이익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도 친미화했던 이 과정이었던 건데 그 이것이 이제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란이 혁명화되면서 이게 확 또 전도가 바뀌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뭐 전도가 너무 약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딱 이란 하나만. 그리고 그 석유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더 큰 시각에서 보면 사실 석유 개발이 본격적으로 석유 수요가 지구상에서 일어나기 발생하기 전에도 뭐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넣으려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어차피 자기들의 제국주의 안에서는 어차피 식민지가 필요하니까 그 식민지들을 확보하려는데 아랍 세계가 단결하게 되면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없는 48년 이후 중동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생각하기에 미소 양강 구도가 아니라 어떤 거는 뭐 미소 중도 미소 아랍 상강 구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이건 뭐 제 상상이긴 합니다만 아랍 민족들이 단결해서 그 안에서 어떤 뭐 리그를 만든다면은 뭐 유럽 연맹처럼 리그를 만든다면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 좀 더 균형이 있었을 텐데 이 세계가 그래도.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민족주의적이지만 되게 굉장히 봉건적이기도 한 이 안에서 실제 그 아랍 쪽에서의 지배계층들이나 정권들도 또한 사회주의나 진보적 사상에 발현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이것에서 사실상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와 약간 계산이 맞아 떨어졌던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기대기 시작하면 나라의 자주권이 홀딱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사실 가보농민 전쟁의 큰 교훈이기도 한 것처럼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거였지. 이집트의 변신이 처음에는 친소적 성향이 있었던 상황에서 점차 이제 친미화하는 이 과정들과 함께 독재를 이제 지원을 해주지 미국이. 이러면서 이 아랍의 분열을 만들어내는데 또한 일조하는 역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 팔레스타인을 이 봉쇄를 시켜내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같은 민족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범민족 간에서의 팔레스타인만 이렇게 고립화 시켜내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랍에서는 뭐 이게 시리아나 뭐 리비아나 되게 반미 정권이라 불리는 그런 국가는 굉장히 개방이 되고 민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실제로 미니스커트도 있고 위에 뭐 토플리스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많이 굉장히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녀요. 아 진짜요? 근데 실제로 친미 정권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운전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최근까지도 논쟁이 되고 빚어졌던 것이죠. 맞아. 그래서 석유 거부나 이런 데 딸이거나 아니면 왕가의 공주가 아니면 안 되잖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공주여야 되잖아. 실제로 그런 게 뭐 그런 상황이 오히려 보수화를 붙이는 건 맞아요. 그 이란 사회에서도 오히려 70년대 이때 뭐 그 이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여성 옷차림이 그때는 심지어 미국이
뭐 미국의 어떤 뭐 후원을 받아서 탄생한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옷차림도 그렇게 네. 자유롭지 못했는데 네. 이미 그때 미니스커트와 뭐야 상반신을 확 드러내는 이런 옷과 사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계속 아직도 여전히 그 이란에서 여권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증언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보수화 된 거죠. 이제는 싸움에서 네. 그런 것들이 뭐 보편적으로 중동 지역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하게는 1차와 3차를 거치면서 실제 지금의 이 어떤 구도, 예, 이 구도가 고착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얘기가 되는 곳은 보면은 서한, 예. 가자지구 그리고 이제 동예루살렘 이런 정도만 사실 국제법상 그 이스라엘에게는 불법 점령지다 여기가 너희 여기서 처분해라라는 권고는 된 건데 하나도 지금 되지는 않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제 뭐 쟁점과 네. 해법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죠. 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이제 거부할 수는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이스라엘을 하고 어떻게 잘 사느냐를 좀 모색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스라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끝까지 맞아요. 그 팔레스타인 전체를 뭐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전체를 자신들의 뭐 지배하에 놓고 싶어 한다는 게 문제죠. 뭐 그래서 이제 불법 점령촌이나 이런 것들을 구실로 좀 야금야금 이제 뭐 팔레스타인 땅을 좀 존먹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어찌됐든 이 팔레스타인은 자치 기구 그리고 이제 국가 수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신의 역사적 투쟁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있어서 그냥 묻히고 순응하고 복종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자신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의 노력들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의 그게 이제 하마스와 파타라는 조직으로 이렇게 두 형태가 나오고 그게 이제 가자와 서안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는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자신의 끊임없는 독립 투쟁이 있었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저 오슬로 협정이 예. 그 하나의 대표적인 얘기인데 1차 인티파다를 통해서 아랍 민족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자신들의 독립국의 의지도 밝히고 이스라엘의 지배를 좀 거부하는 투쟁을 좀 펼친 끝에 이스라엘도 거기에 협력해서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운동을 지휘하던 거는 PLO 팔레스타인 네. 해방기구였는데 그렇다면 너희도 우리를 인정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의 자치 정부를 뭐 인정하고 같이 한번 잘 해보겠다. 이게 바로 오슬로 협정이었죠. 93년도에. 그런데 그 평화주의자들은 참 되게 단명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협정을 맺었던 이츠하크 라빈 총리는 또 암살을 당했죠. 그렇죠. 총을 맞았죠. 예. 그 총을 가슴에 총탄을 맞고 뭐 이제 쓰러지면서 그 가슴 속에는 평화의 노래라는 어떤 시를 품고 이제 뭐 이렇게 타살을 당했고 아셀 아라파트 당시의 자치정부 수반도 네. 나중에 최근에 재작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한번 부검을 해봤더니 이건 독살링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진짜 별짓 예, 다 하는 거야. 그런 뭐 의혹도 제기될 정도로 양쪽 모두의 어떤 뭐 강경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던 그래서 사실상 뭐 유명무실해져 버린 이런 협정이 된 거죠. 네,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이렇게 정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위성 국가가 나는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 가끔은 이제는 누가 주인인가 싶을 때가 있어. 괴뢰국으로 세워놨는데 이게 누가 주인이고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서로가 서로의 목을 물어. 변증법에 걸렸어 지금. 고리에 걸렸어 지금. 막 그 골칫거리래잖아. 예루살렘 뭐 시내를 좀 걸어가다 보면은 네. 그분들은 이제 옷에 어떤 메시지를 이게 아랍 분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티셔츠에 어떤 메시지를 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자기가 사랑하는 뭐 가족의 얼굴이라든가 어떤 뭐 글귀라든가 이런 걸 티셔츠에 새기고 입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미국아 너희 걱정 말아라 너희 뒤에는 우리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큰 원조를 받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1년에 한 3조 원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어떤 그 해외 원조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큰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데 32억 달러면 3조야? 달러랑 쪽으로 계산. 대충 많이 가는데. 네네. 그런데 그런 미국에게 우리가 니네 뒤에 있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버티고 있는 거죠. 전쟁을 감수하고 있고 끊임없이 자기의 지배를 확보하고 있고 아랍 국가들의 뭐 연합이나 연대를 막고 있고 이런 배경 때문에 사실은 뭐 꼬리가 개를 흔드는 모양새처럼 이제 네. 자기들이 꼬리가 개를 흔드는. 뭐 자기들이 이제 뭐 이게 너희 뒤에 있다 이런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위성 국가인데도 자존심 측면에서는 또 좀 다르네. 좀 우리가 이렇게 알박기를 하고 있어서 니네가 여기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까불지 마라는 거 있잖아요. 당당하게 지원받고. 또 이게 같은 처지인데도 또 되게 다른 게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이스라엘 국방 예산의 20%를 미국이 군사 보조금을 주더라고요. 전쟁 앞으로 또 열심히 잘해줘 이러고. 근데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주잖아. 알박기를 하고 있는 정부에서 알박기 하고 있는 처지인데. 그럼 미국 그 국방부 이런 책임자들이 거의 유대인들이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죠. 금융 쪽이나 아까 얘기했던 로스차일드 얘기 나온. 그러니까 되게 요직을 주로 거의 그 결정권 자체가 유대인들한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나시는 세계적인 거부 누구 있으세요? 뭐 빌 게이츠라든가 마크 주커버그라든가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워렌 버핏, 다 록펠러, 주이씨. 유대인 자본이죠. 아무튼 약간 얘기를 돌아서 딴 얘기를 해보면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좀 서방 세계에서 원래는 되게 천시받던 민족들이었죠. 사실 예수를 죽인 민족이기도 하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됐고 뭐 베니스의 상인에 보시듯이 굉장히 좀 잔혹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터붓이 되고 있던 고리 대금업을 통해서 부를 형성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도 이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거나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서방 세계에서는요. 근데 자기들끼리 어떤 뭐 결속이 더 다져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결속을 가지고 이제 더러워 못 해먹겠다. 우리도 우리 땅 갖고 이게 우리나라 세우자라는 게 시오니즘 운동인 거고요. 그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년 벨푸어 선언 이후에 팔레스타인 땅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를 해가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살아가는 정당한 이유를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명분을 세우죠. 약속된 땅을 죽음의 땅으로 지금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유대인이라면은 어디도 얼굴 형상이 떠오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동양인 그러면은 우리 같은 얼굴이 떠오르고, 뭐 앵글로색슨 그러면은 외국 영화 배우들 막 떠오르고, 뭐 중동 사람 그러면은 뭐 떠오르는데 유대인 그러면은 정확히 떠오르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하는 유대인이란 거는 뭐 어떤 뭐 셈족이란 게 원래는 태초에 유대인의 셈족 성경에 나오는 누구의 맷째 아들 중에 셈이라는 사람분이 계세요. 그분들의 자손인데 사실은 뭐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 땅을 약속받은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카스피해나 뭐 흑해, 예를 들어서 뭐 루마니아나 무슨 뭐 이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요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 요쪽에 살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사실 그 혈통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유전적으로도 그렇게 나와요. 심지어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지금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의 후손들이라면은 자기들이 쓰는 언어라는 거는 그 지역에 통용되는 아랍어와 같은 셈족에 속해야 되는데 셈 어족에 속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슬라브족에 속하는 거예요. 가짜들 아니야? 유대인 진짜. 얼굴을 보면요. 네. 그냥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미국인 얼굴 아닙니까? 사실. 나 그래서 네. 부시 어디서 떠올렸다. 네. 부시 얼굴. 지금 이미지가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는 그 유대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민족들이 나 유대인이요, 유대교를 믿으면서 나 유대인이요 하면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네. 네. 그래서 그건 굉장히 근거가 우리 대금업하고 잘 얼맞잖아. 네 없는 얘기죠. 그런데 그 시오니스트 운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뭐 돈을 대요. 그게 뭐 이게 미국 정부 차원에서 떠돌잖아요. 뭐 맥도날드,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 거고. 코카콜라. 그런 민간적인 지원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 진짜 유대인 아닌 이제 성경에는 그 유대인이 아닌 나 유대인이요라고 하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은 이스라엘로 일단 넘어오는 거죠. 그게 기환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넘어오는 거죠. 넘어오면은 그냥 내가 유대인으로만 증명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시오니스트들이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땅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혹시 이스라엘로 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알려줘야 되나? 그때 그게 증명이 탈무드를 그걸 뭐 꼼꼼하게 했겠어? 어서 와라 이런 형태로. 왜냐면 인구가 되게 적었으니까 초반에. 하긴 한국에서 이제 교회가 교인들을 넓히는 것도 다 빵과 이스라엘 지금 인구가 한 500~600만 되나요? 한 400만 정도라고 저는 몇 년 전에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집이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온 사람들은 또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되게 보수적인 극우적인 뭐 유대 민족주의자가 돼서 팔레스타인 그 가자는 이제 안 되고 서한 지역에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컨테이너 박아놓고 사는 거죠. 그러면 박아놓고 살면은 이스라엘 군은 그거를 구실로 이 사람들 우리 국민이라서 지켜줘야 되는데 그럼 또 들어가고 군대가 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치게 되고 그게 점점 커지면 점령촌이 되는 거죠. 그렇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지도를 보니까 이게 점점이 있어. 점점. 서한 지역이 이렇게 땅이 좀 진짜 점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점으로 그게 표시된 게 사실은 점령지인 거고요. 문제는 그 지와 점령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연결시키기 위한 통로를 만들잖아요. 길을 만들잖아요. 그 길을 이제 뭐 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되게 허용해 다니지 못하게 하거나 지나갈 때 허락을 받게 하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동그란 원을 생각하시면은 그 중심에 점령촌을 하나 지으면은 그 점령촌과 동그라미 밖에 있는 이스라엘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사통팔달을 만드는 거죠. 길을 하나 연결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삥 돌아서 그 점령촌 밖까지 돌아가지고 뭐 반대편에 있는 친구를 만나 가거나 학교로 가거나 동작대교 되는 거지. 그래 맞아.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한 출퇴근하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한 3시간 걸려서 가야 된다. 이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호소와 이런 것들이 또 있었던 기사나 이런 걸 본 기억이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는 이제 미국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미국은 또 사실 유대의 자본과 이 군산복합체나 이런 것들 금융자본 이런 거에 사실 엄청나게 또 기대고 있더라고요. 둘이 정치 후원금을 받아 일단. 네. 그래서 실제 유대 자본이 준 정치 자금과 이 로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미국 내에서 전 인구 비율은 한 2%밖에 안 되는데 국민 소득의 한 15% 이상을 이 2%의 인구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네. 그래서 그런 이제 통계가 있어서 그리고 미국의 그 3대 방송국 뭐 ABC, NBC, 뭐 CBS 뭐 이런 데가 유대인이 설립했다는 게 맞나요? 유대인 설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알만한 금융 자본, 알만한 회사, 뭐 호텔에서부터 뭐 석유 재벌 자동차 회사부터 음료, 화장품, 예술, 뭐, 영화. 어. 왜냐면은 서로 밀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미국 디자이너 세계에서 게이들이 막 한창 게이인 디자이너들이 한창 유명세를 펼칠 때는 자기 게이가 아닌데도 나는 게이다 이렇게 인증을 하고 들어가는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술계에서 유태인들이 너무 크게 실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 돼야만이 거기에서 또 지원을 받고 또 금융가도 마찬가지고 이러니까 그런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네. 네. 심지어 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그 미국 방송에서 그 유태인들의 그 행동 학살과 그 유태인들 그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공습하는 사진을 보고 구경하는 불꽃놀이 구경하는 것처럼 그 사진을 보도하면서 저거는 정말 인간 쓰레기들이다라는 멘트를 했던 앵커가 잘렸어? 좌천됐다는 러시아로. 네. 실제 그래서 그 미국의 방송 양상이나 이런 거 봐도 실제로 또 언론도 여전히 유대 자본이나 이런 데 장악돼 있는 게 표가 나는 것 같아요. 교전이라고 얘기하는. 심지어는 유럽의 나라에서 그 유대 자본에게 검은 거래를 제한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나도 너희의 전쟁을 지원할 테니 우리나라에 투자 자본을 들여와 달라. 이렇게 잉글 뭐 나라에서 이야기했다. 잉글 나라에서. 네. 하여튼 그리고 어쨌든 이 이스라엘 국가 총 예산의 50%를 미국이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말도 사실 지금 미국이 그럴 상황이야? 미국이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더욱 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럴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서 좀 뺄까봐 이스라엘이 지금 발목 안 돼, 우리 분쟁 지역이야 막 이러면서 지금 난리를 피는 건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보다는 미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유대 자본이 없이는 더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더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여튼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선생님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뭐 금융 위기나 그런 데에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저기 뭐 중동에 있으면서 가져다 주는 이득에 비할 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지역이죠. 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지원을 중단할 수 없고 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이유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 그럼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뭐 저 거의 사람들 많이 얘기하듯이 나치가 했던 인종 청소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인종들에게 하고 있는 양상인 거잖아요. 히틀러가 부활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여기 해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그에서 영토와 평화의 교환이라는 이 형태로 지금 협상을 오는 과정이고 지금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명분만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파먹어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점령청 보호한다는 구실로 그리고 가자지구에서 뭐 니네가 먼저 도발했다는 구실로 뭔가 괴롭히고 전쟁을 더 큰 보복을 하고 이러면은 항상 그 결과는 뭐냐면은 오케이 지금까지 한 걸로 됐어. 요 선 예를 들어서 점령촌 불법 점령촌 거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해. 그리고 우리 서로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점령촌은 쌓이고 고립 장벽은 더 늘리게 되고 그러면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반항도 해보고 다시 중재가 되고 이렇게 야금야금 먹어가는 게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했던 67년을 기점으로 한 영토와 평화의 교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의 현 상태가 아니라. 저는 그 해법은 사실 이제는 좀 제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미 현실성이 없다. 웨스트뱅크라는 남아있는 서한지구 자체는 사실 제주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되게 되게 조금만 남았어요. 그거 다 버리면은.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 가능한 거는 결국에는 그냥 한 국가로서 그게 무슨 이스라엘이 됐든 팔레스타인이 됐든 이팔이 됐든 간에 한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좀 공존하게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뭐 독점 요구 이런 거는 좀 막아야 되는 건데 네. 현 상태로는 막을 방법이 없는 방법이 거잖아요. 없죠. 실질적 물리적인 방법이 없죠. 아니 이렇게 그래, 학살을 하는데도 국제 그 재판소에 가도 뭔가 이렇게 벌을 받지를 않아. 얘네는 살인 면제부가 있어. 지금 그래도 의식이 높다고 하는 유럽권에서조차도 반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학살 시위를 그 나라 군인들이 직접 제압하고 있어요. 자기네 일이냐? 그래 이게 참 그렇더라고. 나는 이제 국제 무대에서 어쨌든 유엔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그 제국의 편을 들어왔잖아요. 사실 제국이 쓰는 모자였죠. 유엔이라는 모자였던 건데 지금도 여전히 유엔에서는 이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얘기를 하면 좀 한번 얘기하긴 했죠. 우리 반기문 사무처장이 유창한 영어로 유엔 학교 공습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북에서 한번 공식적으로 연설했죠. 이거 학살을 멈춰라 이러고서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이런 방구 콧등으로도 안 됐기 때문에 귓등으로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고 중국이나 이런 데가 입 다물고 있잖아요. 난 진짜 이런 게 이 소위 말한 대국들 있잖아요. 대국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으면서 이제 자국의 이익과 이러면서 사실 그 지역 사회나 오히려 자국의 이익 전반을 허물어 먹는 경우가 저는 이집트의 경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집트가 그 이중동 전쟁 과정에서 보여줬던. 근데 이거를 교훈 별로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차라리 중국은 조언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쪽에서 서북 쪽에서 국가들은 대부분 보면은 중국을 다민족 그렇게 하여튼 멀리 본다는 거는 되게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건데 대부분의 국가는 그렇게 못하죠. 일단 뭐 자기가 내다볼 수 있는 한 10년 정도만 미래만 볼 수밖에 없죠. 라디오 반민특위의 힘이 되고 싶어서 광고냅니다. 대한노인의 복지사업단 상조상품. 월 3만 원으로 믿을 수 있는 상조상품 준비하세요. 영업이익은 100% 주권방송에 기부됩니다. 100%입니다. 1899-6330 1899-6330 주권방송 홈페이지에서 상담하세요. 지금 72시간 휴전 중인 거죠? 오늘부터 들어갔죠. 네. 근데 뭐 협상할 게 있을까요? 뭐라고 협상할까요? 잠깐 멈추자고. 일국 양제를 받아들이라고 해. 그 사실 연방제. 근데 내가 하마스여도 휴전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아니 근데 하마스는 해야지. 하마스는 휴전을 항상 바라는 쪽이에요. 근데 막 죽창밖에 너무 없는데 어떻게 것 같아. 휴전해야지. 죽창 들고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너무 열받는데. 우리 이제 평화주의자이신 우리 서정환 선생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평화주의자세요? 저 방금 진짜 내가 핵이 있으면은 팔레스타인에 갖다 주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평화주의자니까 울지마 팔레스타인 저런 책을 쓰시죠. 근데 그런 이제 안을 내놓으시긴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사실 전쟁과 분쟁을 위한 존재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라서 이걸 접수한 순간 사실 포기하는 거지. 주변에서 미국이랑 이런 데서 완전 뜯어 말릴 수 있거든요. 미국은 중동 전쟁이 늘 골치 아프고 착하지만 죽인다니까. 그런 순간 죽여 그 사람을. 그럼 제가 평화주의자라고는 하지 뭐 사실 평화주의 아닌 사람 다 어디 있습니까? 대신에 그럼요. 그 평화롭게 조화롭게 사는 게 만약에 그 팔레스타인인들의 굴종과 어떤 뭐 자기들 정체성이나 다 버리고 자존감 버리고 아니면 나갈 사람 나가버리고 이런 굴욕적인 방식으로는 절대로 찬성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고.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평화라는 게 이게 뭐 거룩한 뭔가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힘의 균형인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한번 뭐 10대 때릴 때 다만 팔레스타인이 2대만 때릴 수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좀 움찔해서 좀 덜 건드리는. 갖다 줘야 하나요? 막 이러면서 그 정도 그런 정도의 어떤 뭐 좀 힘의 균형을 이룬 다음에야 가능할 수 있지가 않습니까? 문제는 이스라엘에 저렇게 막 나가는 행위들을 뭐
국제사회가 계속 방치하고 있고 뭐 그런 정도의 어떤 힘의 균형을 이룰 때까지 팔레스타인인들이 얼마나 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그러게요. 참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스라엘 이제 대사관 주변으로 해서 1인 시위도 하고 좀 사람들이 이제 단체들 그리고 진보적 정당 이렇게 모여서 이 이스라엘 폭격을 멈추라, 학살을 멈추라라고 이제 입장 발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 이런 움직임이 그래도 정말 미미한 것 같고 과연 이스라엘이나 유엔이나 이런 데 들릴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온라인 상에서든 오프 안에서든 계속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계속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뭐 불매 운동 이런 거 해야 되나? 석류 안 먹기? 이스라엘 거 뭐 있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힘의 균형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결국에는 정치와 정부를 바꾸는 일이라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스라엘이 아무리 잔혹하게 팔레스타인을 때리고 막 뒤흔들고 막 공격하고 공습하고 그래도 결국 인권 이사회에 넘어가 국제기구에 넘어가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기권표를 던지는 인권 제재 결의안에서 이런 나라 정부 이런 정부를 좀 정부와 정치를 바꾸어야 되는 게 우리 뭐 이게 팔레스타인을 위한 우리의 또 하나의 길이기도 팔레스타인 민중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한국 정부를 또 바꿔야 되는 그 기권을 했던 형태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승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찬성으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에 반대하는 결의안에 반대하는 이 표를 던졌다고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오고 지금 박근혜 정부도 뭐 예외는 아닌 거고. 심지어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인권 뭐 제재 결의안을 하나 제출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되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정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버리는. 맞아요. 지금은 한국 안에서 한국 국민들의 인권도 관대 없거든요. 사실 세월호 지금 이거 봐도 이런 정부가 이스라엘 아니 뭐 팔레스타인 인권까지 신경 쓰기를 바라는 건 참 우리의 과도한 희망이라고 생각되고 일단은 바꿀 수밖에 없다. 인권 지수가 좀 있는 정부를 바꿔야 된다라는 해법을 얘기해 주셨고요. 이런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상황에서의 이 평화적 해결 방법의 힘의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한반도에도 분쟁인 거잖아 사실은. 평화협정이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남북의 힘의 균형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북한과 미국의 힘의 균형인 것 같거든요. 약간 힘의 균형이 그래도 여기는 좀 8대 때리면 2대 정도 때릴 그런 게 그게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가 난민촌이 되거나 막 폭탄이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나 봐, 그렇지? 그러면 진짜 평화협정은 힘의 균형이 맞는 사람들끼리 맺는 게 맞겠네요. 북미 평화협정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거야. 너무 몰아가시네요. 직업병. 아니야 맞는 것 같아. 말을 딱 들으니까 팔레스타인 하시는 선생님한테 지금 뭐. 왜 그러세요? 평화협정 느끼시게. 평화협정하고 팔레스타인 평화는 한반도 평화야. 맞네. 맞아. 정부를 평화적 정부로 바꿔야 하는 게 몫이라고 했고 힘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 그만하세요. 우리 굉장히 논리적인 우리 교양여 진님의 결론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도 하루빨리 힘의 균형을 되찾고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에서 자,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오늘 너무나 저희의 왕수다에 오늘 사람들이 다 이러잖아요. 처음에 초대를 받으면 제가 많이 준비를 못했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준비를 다 많이 해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괜찮아요. 뭐 별로 많이 말 안 하셔도 되고 뭐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다 근데 저 정말 방송 같은 거 잘 많이 안 해봐서 어떡하죠? 그러다 방송 시작되시면 되게 막 약간 처음에는 당황하시다가 나중에는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약간 분하는 그런 표정 쓰시다가 일단 끝내면 쟤네 뭐지? 나 얘기할 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지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서 끝냈어 막. 그래서 선생님 저희 책 소개해드릴게요. 서정환 선생님이 울지만 팔레스타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공저시죠? 시대의 창 공저시고요. 이것과 관련된 것을 또 보시고 싶으신 분은 만화책 뭐 있다고?
팔레스타인이라는 만화 책은 아니고 이제 연재해서 그냥 검색해서 보시면 되는데 거기도 굉장히 자세한 만화예요. 네네네. 검색해서 보시기 전에 이거를 사서 보세요. 네. 울지마 팔레스타인. 보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맞아요. 2012년도 네. 내 입으로 얘기하려면 12년도 우수 교양 도서에 선정된. 그리고 사실 여기에 든 내용들은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뭐 큰 외교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해 먹고 사는지, 학교는 어떻게 다니는지, 시장은 어디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직접 다녀오신 후에 쓰신 거잖아요. 예. 주고요. 네. 뭐 그 외에 어떤 뭐 정말 역사적이거나 큰 얘기 더 궁금하신 분들은 또 좋은 책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목차를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쓰셔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 같아요. 무거운 그런 역사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일상과 사진과 정말 너무 재밌게 좀 맞는 표현인지 몰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거우면 안 읽잖아. 맞아요. 무거운 책은 그냥 못 써요, 장식품으로 맞아요. 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거 강의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우리 때만 해도 그지 약간 그런 무거운 책을 읽는 게 좀 뭔가 사춘기나 대학생의 로망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하고 다니면 좀 따돌림 당하고. 아니 울지마 팔레스타인도 이 충분히 무겁게 느껴지는 시대적 이런 상황이에요. 많이 읽어주시고요. 우리 청년들한테 선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선배님들이.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성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여성들이 이런 책 좋아하거든요.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잖아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렇죠. 일단 관심 가지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 또 공감하게 되고 하면서 평화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팔레스타인의 평화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네. 꼭 읽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한살원님 전두환과 그똘마니들 5060의 부기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친일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 아이 틀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무치 지랄 연변